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이사 유보를 요구해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토지주택공사가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면서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익산시는 LH의 투자 계획은 공식 문서로 제출된 상태인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신청사 신축을 위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지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분은 좋은정치시민의 손문선 대표하고 KCN 건강방송의 최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청사가 이제 익산시의 아주 수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시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사를 마치고 일부 부서가 이제 임시청사에서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사를 유보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정호 기자.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익산시는 그 임시청사를 지금 마련을 해서 좀 총 11개 부서가 이미 지금 이사를 좀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이사 작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익산시 의회에서 이제 청사 이사 유보를 이제 갑자기 좀 요구를 했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일단 익산시와 LH가 이제 예비 위탁 계약을 지금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쉽게 말하면 LH의 그 신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때문에 그 투자 계획이 좀 구체화된 후에 사실상 신청사 건립, 그러니까 청사 이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익산시 의회는 쉽게 말하면 유보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사 유보를 요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이 있을지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 이게 근본적으로는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의회가 요구한 대로 정말로 차질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정말로 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영향이 있다면 뭐 근본적으로 건립에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건립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LH 투기 사태 때문에 좀 LH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앞으로 조직 변화도 좀 예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가 신청사 관련돼서 제안했던 사업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조직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면 이렇게 신청사 투자비에 대한 영향은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신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국토부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모델을 보면 익산시가 50%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구 경찰서 부지를 개발해서 LH가 개발 이득금으로 50% 투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LH가 이 50%를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2.92%라는 이자의 자금을 동원해서 네. 익산시에 먼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유지 개발 사업, 국경찰서 부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사업이 제때 시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뭔가 변화를 생긴다면 신청사 신축비에 대한 익산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투자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의 소지가 좀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재정 부담과 관련된 그렇죠. 분야죠. 만약에 LH 투자비가 적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익산시의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의 이제 의사 결정과 이제 시에 대한 통보 과정이 상당히 이제
점진적으로 됐었고, 네, 그렇습니다. 통보하는 과정이요. 됐었고, 이 점진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을 좀 통보하는 과정, 네, 또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최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 의회가 처음에 그 청사 이사를 일단 유보해달라 이렇게 결정한 것은 지난달 12일입니다. 이때 이제 의장단 긴급 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네. 예, 이때 이를 이제 청사 이사를 유보 결정을 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울산시 입장을 전달한 건 또 내부 공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울산시가 바로 물론 이제 나름대로 울산시 의회와 협의를 이제 착수했지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서 울산시는 곧바로 이제 지난달 21일부터 기록물 보관신 등을 시작으로 이제 청사 이전 작업에 바로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울산시 의회가 이제 급기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난달 2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또 이제 그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그 신청사 건립을 유보해야 한다고 좀 입장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루 뒤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요. 추가로 이제 울산시에는 또 LH 투자가 불투명해질 경우 쉽게 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울산시의 후속 대책도 공개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예, 말하자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의회로서는 뒤늦게 이런 그 논란을 제기하는 만큼 나름대로 의사 결정 과정을 그렇습니다. 해봤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한 2주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내부 의사결정, 뭐 의장단 회의랄지, 상임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단 회의랄지, 그래서 이제 시에 내부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예. 이제 시의회 경험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런 그 시의회 이런 의사결정 과정, 말하자면 이제 소관 상임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가능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게 이제 대의기관이고 뭔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의회가 이번에 이렇게 상임위원 중심으로 의사에 대한 제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의장단 회의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의회에서 느끼는 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협상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해 그 사무실 이전은 6월달 정도 진행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관련 예산은 다 써 있었지만 어쨌든 이 청사 신축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6월달에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국경찰서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조사 나오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현재 그 LH하고 정식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면서 익산시가 사업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회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논란의 중심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시청사를 누가 짓느냐고 하는 문제가 좀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회 의원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해보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시청사는 LH가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LH가 직접 짓지 않고 시가 직접 이거를 신축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사를 누가 짓냐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현재 공기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국경찰서 부지에 대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사업이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분양 규모가 좀 줄어든다든지 하면 LH가 부담해야 할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해서 익산시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신청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좀 승인된 상태고요. 그렇죠. 신청사 부지는 거의 의회 절차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청사를 뭐 짓고 네. 뭐 이런 문제는 시의회 네.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이제 그 LH가 개발하는 국경찰서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앞으로 남아 있고요. 네. 6월달에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가 의회와 꾸준히 이거를 소통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네,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신청사와 관련해서 그 수년 동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리뉴얼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이 선정이 된
그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신청사의 그 내용, 뭐 주차장이 얼마냐, 뭐 이런 논란, 그다음에 또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지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 제기가 긴급하게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6월이면 올 계획대로 하면 올 6월에 네. LH 그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거든요. 현재 기재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익산시가 그 결과대로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수탁자로서 이제 LH가 정식 선임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선임이 되면 어쨌든 익산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익산시의회가 그 경찰서 부지에 350세대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으려면 땅까지 다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 공유지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런 절차들을 좀 밟은 뒤에 이사를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현재 원래 계획대로 하면 6월 달에 이사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에도 문제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에요. 네. 이런 점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서 일부 부서는 이사를 가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서는 또 현재 있는 청사에서 네. 같이 이제 이원적으로 좀 분리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 어떤 상태인지 최종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임시청사 종합 운동장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전체 그 이전 대상은 11개 부서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는 9개 부서는 완전 이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2개 부서가 이달 안에 또 추가로 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네. 현재 그 부서별로 보면 경제관광국과 환경안전국 소속 부서가 10곳입니다. 경제관광국에서는 현재 일자리 정책과 신성장 동력과 등 5개 부서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환경안전국도 환경정책과 등 좀 5개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2개 부서가 이제 그 역사문화재과 같은 경우인데, 이제 이달 안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부 10개가 이사를 하게 되고, 추가로 하나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이 이제 그쪽 임시청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익산시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손문선 대표께서 설명을 좀 했지만, 현재까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고, 언제 착공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또 추진되는 절차가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신청사 사업은 아까 말했지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노후 공공기관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공공청사가 노후되다 보니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짓는 방식으로 돼 있고, 익산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득금을 취하기 위해서 일정 공유지를 다른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맡아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뭔가 수익금을 가지고 이 청사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들은 다 이행이 됐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됐고요. 네.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 투용자심사도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 절차를 이렇게 밟아오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대한 동의안도 다 통과가 되어 지금 정식 절차만 남아 있고, 문제는 이제 LH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네. LH 같은 경우는 이제 MOU를 체결한 뒤에 이제 앱이 이제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수탁기관 협상 대상자라고 지정된 이후에 현재 공기업 앱이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의뢰해서 KDI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통과가 돼야만이 공유지 개발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됐을 때 서로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공식적으로 각자의 맡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익산시가 이렇게 착공을,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임시청사를 아까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전하기 위해서,
청사 기금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비하고 이사 비용을 충당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공설원당 부지로 200명이 넘는 직원이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LH도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이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절차를 이행돼 지금의 논란의 쟁점이 된 것이 이제 재경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가 시청사를 짓고 그리고 LH가 공유지인 경찰서 부지에 350세대 네. 36층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6월 달 정도 끝납니다. 실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과 수익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거든요. 공익성이라면 과연 이 아파트가 이 도시에 지어야 마땅한지 뭔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 평가를 하고요. 수익성은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지 분양 조건이나 이런 것을 제방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자할 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6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공익성 평가에 있어서 익산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세대수나 이런 규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재부의 이 예비 타당성 심사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실제 그 이번에 그 신청사 건립 비용이 948억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익산시가 청사 기금으로 50%를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는 이렇게 LH 선투자, 아까 이자 2.92%짜리를 선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네. 추진하는데 신청사 준공이 끝나면 5년 동안 갚아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으로 갚아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갚아줄 돈은 익산시는 LH가 짓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갚아야 하는데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제때 아파트가 지어져야 될 것 같고요. 분양률도 어느 정도 높아야만 익산시가 재정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LH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사업 규모에 대한 변화나 앞으로 지었을 때의 그런 분양 조건에 따라서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리스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어떤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이 기재부의 심사에서 나올 수는 나오지는 않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익산시가 이걸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익산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냐 줄어드냐 이런 영향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다양한 그런 조건에 따른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해서 익산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자금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현명한지 LH의 2.92%라고 하는 이자 자금을 받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1.8%짜리 이자를 동원해서 이걸 신청사를 짓는 게 타당한지는 논의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LH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현 조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재정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영향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 기자님, 이 근본적으로는 영향이 별 추진은 없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기재부의 심사 네.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익산시의 부담이 정말 많아졌다.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시의회에 어떤 동의를 얻는데 그렇죠. 개발 사업에 구청 경찰서 부지에 개발 사업을 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익산시의 입장도 더 정확히 좀 분석을 좀 해볼 좀 필요성이 좀 있는데요. 보면 제가 취재 과정에서 그 익산시와 LH가 맺은 예비 위탁 계약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입수해서 한번 봤습니다. 정확히 보면 전체 사업비가 이제 948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익산시가 청사 건립기금을 통해서 이제 부담을 한 게 473억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LH가 공유지 개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수익 개발 모델 이제 하는 게
475억 원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에 대해서 이산시는 이런 부분이 이제 LH가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그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절대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일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일산시 의회가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또 그 보험격으로 좀 또 하고 있는 게 앞서 그 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해 12월에 그 쉽게 말하면 국토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 협의를 해서 한 개 400억 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그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자율이 1.8%인데요. 쉽게 말하면 LH의 선투자보다도 훨씬 낮은 이자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H가 만약에 자금 조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실상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한다면 신청사 건립은 일산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네. 이자 부담에 대한 줄어드는 거고, 그야말로 LH의 부담분, LH가 사업을 해서 수익금으로 내야 되는 사업의 그 473억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느냐, 많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영향 앞으로 이제 이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 대표님? 그 지금 정확히 뭐 LH가 뭐 473억, 5억 이렇게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비 50% 정도 충당하겠다. 50%?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최 기자님도 말씀했지만 집행부가 이 시가 솔직하게 의회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LH가 그 신청사하고 공유지 개발 사업 제안서를 작년 이렇게 11월 때 제안을 한 거 보니까 LH가 신청사하고 공유지를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서에. 네, 당초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작년 2월 달에 익산시하고 LH가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면 서로 역할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청사는 익산시가 짓고 공유지 개발, 경찰서 부지, 아파트 짓는 것은 LH가 하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와 좀 갈등의 요소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의회한테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신청사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신청사를 짓는데 2.92%짜리라고 하는 이자를 동원해서 익산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 신청사 주변이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나름대로 주택 도시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국토부하고 400억 정도 협약을 체결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자가 1.8%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 신축 관련된 그 재부 모델을 전부 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청사 기금하고 주택 도시 기금을 합쳐가지고 신청사를 짓고 이 기금은 또 이렇게 환수 기간이 13년입니다. 근데 LH 2.92%짜리는 거의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익산시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의회하고 솔직하게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익산시의회하고도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어느 쪽에 자금을 써서 청사 건립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LH가 선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협약상에 선투자를 안 받으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또 5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게 사업이 제때 진행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분양이 제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걸 최소화하려면 익산시가 재정 확보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번 논란으로 볼 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은 우리가 좀 논의하는 걸 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임시청사 이전을 좀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LH 에타나 그리고 현재 분위기를 봐서 좀 결정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먼저 LH가 신청사를 짓지 않고 C가 짓는다는 것부터 인식 통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손 대표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서 LH하고 익산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LH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그렇습니다. 지위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사업 당사자, 사업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언제든지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냐. 최종적으로 LH가 빠져나갈 이런 조건이라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네.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 있게 서로 협의를 해왔는데 막판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예상이 좀 시나리오를 좀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종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상 이 논란은 현재 일산시와 일산시 의회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도 비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중심에는 LH가 사실상 정확한 입장을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LH는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이지 정확히 이 사업을 본인들이 맡아서 이제 한다로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도 LH의 공식적인 답변을 수차례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LH가 저희한테 보내온 공식적인 답변은 역시 일산시에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는 본인들의 사업 제안일 뿐이다. 결국 다음 달에 나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일단은 지켜보고 난 뒤에 본인들의 입장은 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예. 속뜻은 반드시 네.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때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놓고 LH가 발을 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솔직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도 어쩔 수 없이 일산시 신청사 사업을 같이 파트너로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는 사실상 LH와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계약을 이제 체결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이제 LH가 현재 지금 약속한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약속을 확실히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수익 개발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왔을 경우에 이 책임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임 소재도 반드시 결정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손 대표한테 다시 한번 네. 묻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LH가 손을 뺄 수 만약의 경우 손을 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지만 그런 논란을 딛고서도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오고 왔으니까 서로 공공기관 사이에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입장 이렇게 상정을 두 가지로 이제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것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LH가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네. 국토부 LH 익산시가 어쨌든 리뉴얼 사업 MOU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름대로 공기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차근하게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입장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아까 말했던 주택 도시기금을 사용을 하든 네. LH 선투자비를 사용을 하든 일정한 기간에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유지 개발 사업이 성과 있게 잘 끝나야 거기서 자금을 끌어와서 이걸 갚아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익산시하고 LH가 맺었던 협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재부에서 예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거를 변화를 시킨다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기재부에서 이거를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우려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익산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리뉴얼 사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H 역할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LH가 이번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공공청사를 리뉴얼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른 출구 전략을 찾는다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평화지구 주거 개선 사업 이런 경우도 돌발적인 폐기물 매립한 문제도 해결한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체안을 또 협의를 하게 되면 또 해결 방법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격가지로 네.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의회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론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돌발적으로 하게 된 것은 뭐 다른 배경도 이른바 그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 대표님? 저는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의회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임시청사 이전에 문제제기는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걱정되기 때문에 이번 네. 투기 사건으로 LH가 과연 뭔가 변화가 있겠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하나 정식 계약도 좀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해서 문제제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나왔던 얘기는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인식 차이를 아까 말했던 누가 짓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식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자꾸 외부로 이렇게 나와서 갈등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집행부도 충실하게 의회한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갖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정확한 과정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협력해서 현재 LH하고 최종 계약하기 전에 다양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현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좀 다른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 신청서 건립 사업이 어제 오늘 뭐 단기간 추진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이제 와서 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좀 약간 뒤늦게 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느냐라는 그 시기적인 그 배경에서 좀 이런 소문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이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이게 처음에 그 청사 이사를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시키면 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들끼리의 또 내부 그 시키면 의견 조율 소통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의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 간담회에 있는 것도 몰랐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반발 의원들의 몇몇 의원들의 또 반발도 또 사실상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약간 또 선받는 게 작년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연말 되면 11월 달 정도에 그 내년도 본 예산을 보통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시의회가 작년에는 그 청사 이사 비용 1억 1천만 원을 또 일단은 통과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이산시의회 쪽도 할 말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산시의회 쪽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산시의회는 당초 계획했던 6월 정도에 이산시가 청사 이전부터 해서 당초 계획도 진행됐으면 큰 문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2개월 당겨서 4월 달에 바로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해야 쉽게 면 예비 탄소조사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역시 다른 의도가 정치라고 하는 지방 정치 집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의도와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신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이런 논란들이 바람직하게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 문제, 이 논란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문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익산 신청사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죠. 이게 현재 청사가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5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사 신축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왔는데 현재도 보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인식의 그런 통일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 같은 경우도 신청사 과정에 대해서 의회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의회한테 이렇게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자료를 제공을 해서 뭔가 의회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숙제를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어떤 재정을 투자해서 지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LH 개발 문제도 현재 조건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LH가 앞으로 6월달 이후에 그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MOU 체결했듯이 정식 계약을 좀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서 익산시가 신청사를 짓는데 리뉴얼 사업 목표에 맞게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거 숙고한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종호 기자 마지막 정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상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 추진할 때부터 처음에 표명은 그 위치 같은 경우 또 민민 갈등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본 궤도에 이제 올라서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갈등 양상 사실상 썩 좋은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피해는 어차피 시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은 하나된 그런 의견을 좀 모아서 제대로 좀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익산시 청사 건립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해 본 결과로는 앞으로도 계속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논란의 해결, 이 신청사 건립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논란들을 현명하게 서로 토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치 심리학 송문선 대표,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